가족과 함께하는 추석에 정치 이야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포기했다면 질책도 없었겠죠.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질책의 의미도 잘 알아들었길 바랍니다. 정윤관의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세계 지하경제기구라는 존재도 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황당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들의 속아 넘어간 투자자들은 무려 12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정동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호텔 객실을 급습합니다. 객실 안에서는 수십 장의 채권과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위조 서류 뭉치가 나옵니다. 모두 합하면 250조 원에 가까운 거액입니다. 경찰이 객실을 수색하자 내부에 있던 남성은 오히려 강하게 저항합니다.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금액이 커서 본인 비밀번호 몰라요? 객실에서 붙잡힌 남성은 55살 박모 씨. 박 씨는 2012년부터 전현직 대통령의 비밀 조직을 총괄하는 세계 지하경제기구 총재를 자처하면서 투자금을 모아 호화 생활을 해왔습니다. 박 씨는 지하경제기구가 소유한 고액 채권을 처리할 돈만 빌려주면 수십 배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인 겁니다. 박 씨는 가스총을 찬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총재라는 직함과 거액의 채권 등에 속아 선뜻 박 씨에게 큰 돈을 맡겼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국가가 보호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정말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제 뭐 속을 수밖에 없어. 박 씨는 이런 황당한 수법으로 3년 동안 12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박 씨를 구속하고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동인입니다. 주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후 서울교육청이 재평가한 자립형 사립고의 공개됐습니다. 전임 교육감 때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졌고 일부 학교의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인권 동아리 운영 여부 등 조교육감이 새로 집어넣은 평가 지표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이 실시한 평가에서 재지정 취소 기준인 70점을 넘었던 14개 자사고.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평가에서는 8곳이 70점을 못 넘었습니다. 6위 배재고가 10위, 7위 중앙고가 9위로 떨어지는 등 일부 학교의 순위 변동이 심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평가 항목에 추가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관련 지표에서 학교별 점수차가 컸습니다. 학교는 인권 동아리 운영 여부 등의 지표가 부적절하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지원 동기를 물었던 지난 6월의 설문 결과를 재활용해 자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도 논란입니다. 교육과정의 다양성 때문에 왔느냐, 입시 교육을 잘하기 때문에 왔느냐, 동문들 때문에 왔느냐 하는 그 학교가 재학생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서. 재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8개 자사고는 이번 평가에 자사고가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라는 선입견이 반영돼 불공정하다며 법원의 평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들입니다. 마음이 풍성해지는 한가위라지만 이번 추석 민심 어느 때보다 싸늘한데요. 여름 분석의 고수죠.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명절 잘 못 보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이번에 뭐 욕을 엄청 먹었다고 하던데, 당연히 욕을 먹을만 했으니까 먹었겠죠, 뭐.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나갈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거다. 그간에 이미 흘려버렸죠. 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저럴 수가 없죠. 네.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가 특히 이제 국회, 네. 그리고 특히 야당은 극도의 자폐증에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폐증? 네.
자폐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자신의 세계 속에서만 살잖아요. 예. 그게 자폐증 아닌가요? 여러 가지 증세 중에 가장 심각한 증세 중에 하나가 나의 세계 속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 그래도 그냥 듣는 척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달라지겠지만 선거 아직 2년 남으니까 느긋하죠. 일단 정치권의 주체가 청와대가 있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일단 야당의 문제, 자폐증에 걸린 야당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렇게 된 것에는요. 네. 730 그 재보선 네. 이후에 야당이 반성을 하는 듯이 지도부가 바뀌면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여당하고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협상안을 가지고 갔는데 한 번 딱지 맞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협상을 해서 두 번째 가지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도 다 안 된다. 그러고 나서는 협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두 번이나 했고 두 번이나 번복했는데 그런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되지도 않을 협상을 왜 했어요, 그럼요? 뭐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죠 지금. 그러면은 유가족이 뭐를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유가족은 뭐 수사권, 기소권, 진상조사위에 넣어야 된다. 네, 특검도 수사권, 추천해야 기소권이 된다. 왜 예. 유가족들이 그게 필요하죠? 지금 유가족들은 그렇게 일단은 뭐 진상을 뭐 확실하게 규명하려고 어느 진상, 어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기소권, 수사권이 필요한 거죠? 왜 수사권, 기소권 얘기를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로?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어느 신문에도 그런 글을 쓴 걸 봤는데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찌라시를 청와대에 우회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7시간 그 미스테리 7시간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건 청와대를 뒤집어 놓겠다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를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행보까지 다 수사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목표는 대통령의 이 세월호 7시간을 네, 세월호 참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그날의 7시간을 아주 낱낱이 깨발려가지고 대통령 망신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완전히 정치가 돼버린 거죠. 근데 유가족들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까지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유가족이 네. 정치권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보세요. 네. 지금 이 세월호 이슈 자체가 국민의 손에서 떠나버렸어요. 보세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이 기소권, 수사권, 기소권에 유리하도록 설문서가 만들어진 설문서에서조차도 민생법원과 세월호 특별법은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네, 그게 70% 이상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유가족들도 뭐 서로 연계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은 안 하는 걸로. 안 하는데 야당이 그러고 네. 있잖아요. 야당은 유가족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유가족은 이게 이 세월호의 순수성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세월호 문제보다는 우리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며칠 전에 광화문에서 그 보수 단체에서 예. 세월호 특별법 폐기 운동, 폐기 서명 예, 운동으로 뭐 지금 벌인다고 광화문에서 네, 소명 하고 운동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갈라지고 있죠 지금.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뭐 거기 가서 그냥 무례한 행위이긴 하지만 밥 먹고 그랬다고 그러면 피자 먹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피자 치킨 먹고 네, 그건 무례한 행동이죠. 그러나 그런 행동이 한 달 전에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죠. 2달 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 왜 그것이 가능해졌냐? 다 이제 가슴이 아팠으니까 당시에는. 그렇죠. 예. 이제 가슴이 아픈 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 이 이슈가 세월호 특별법의 이슈가 완전히 정치화해버린 거예요. 예. 좌파들의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파들은 구경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됐잖아요. 우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왜 필요하지? 좌파들도 그거 왜 필요한지 몰라요. 단지 대통령 망신시키기 위한 거. 예. 지금까지도 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질 수 없는 국회 선거를 졌고 질 수 없는 대통령 선거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자꾸 뒤지자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좌파들의 가장 큰 문제라. 그거를 못 노니까 세월호 특별법도 못 놓는 거고 이 모든 문제가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폐예요, 그게. 자기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폐라고 그래요. 오티스틱 영어로 하면은. 예. 네. 그 자폐라는 것이 뭐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 완전히 자폐 증세 아닙니까? 그 아까 그 대선 불복의 그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다. 연장이다. 네. 내일이죠. 저 원세훈 정책원장 네. 국정 댓글 수사. 네. 예. 네. 네. 그 판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일? 내일 결과 나온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좀 얽혀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좀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로 인해서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아무도 없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영향을 생각해요. 줬다라고 저 문재인 그건 문재인 후보는 의원이죠. 말씀하셨죠. 네, 문재인 예. 의원이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건 딱한 거죠. 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딱한 거죠.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두 번의 번복이 있었고, 네. 지금 다시 칠성공. 장외투쟁, 네. 예, 네. 그걸로 갔다가 또 이제 추석 이후에는 뭐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그 행진도 하겠다, 네. 뭐 네. 이런 저 방침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팽목항에서 전에요. 추미애 의원이 네. 새천년 민주당에 있을 때 삼보 삼보일배 했죠. 삼보일배. 근데 단 한 예. 자리도 못 얻었어요. 국민은 냉담합니다. 그 왜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오느냐? 박영선 의원이 그 바쁜 시간에 그 바쁜 국회의원들이 예? 뭐 추석에 뭐 거의 한 400만 원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이 그건 뭔가 하면은 김영호 씨와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절대 여당하고 당신네들 허락 없이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충성서약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춰질 정도로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요.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그렇죠. 완전히 휘둘리고 있죠. 내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예. 과거에요. YS가 단식 투쟁할 때, 예. 83년에. 네, 동조 단식들 많이 했죠. 예. DJ가 90년에 단식 투쟁할 때 동조 단식 많이 했죠. 그리고 YS가 그만두니까 다 그만두고 동조 단식하던 예. DJ 때도 그랬고. 자, 김용호 씨가 단식 투쟁할 때 누가 동조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니, 좀 그 제가 휩싸였죠, 애가. 네, 그리고 예.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빈 사람이 누구예요? 무릎 꿇고 무릎은 꿇었지만 뭐 싹싹 빈 건 아니죠.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큰 차이 없어 보여요. 예. 그게 뭐냐? 김용호 씨가 지도자고 다른 사람들은 동조자예요. 추종자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령 가면은 예. 김용호 씨가 단식 중단하고 나서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호 씨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은 그대로 얼어 있는 거예요.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뭔가 약간 길을 좀 잘 못 찾고 못 찾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장님이 돼버린 거죠. 추종자라는 거 아니에요. 추종자란 건 뭐예요? 자기 지도자만 쫓아가는 사람이. 지도자 가만히 있으면 추종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뭔가 네. 좀
뭐 추종자라고 하기보다 뭔가 지금 딜레마에 이렇게 봉착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저는. 정치 지도자라는 건 뭡니까?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예요. 예. 이제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요. 지도자라는 게 왜 지도자가 필요해요? 아니, 팽목항이 아니고 전에 요새 명량. 네.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뭐 했어요? 그래서 군인이 많았어요. 배가 많았어요. 거북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지도자기 때문에 도저히 솟아날 수 없는 구멍에 쏟아나잖아요. 그게 지도자예요. 근데 야당은 완전히 자폐 증세에 걸렸고 거기다가 지도부는 바깥 원외에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법안을 하나도 통과도 못 시키는 것이 원외에서 결정을 해서 줘야 되는데 원외가 아니고 말하자면 당외에서 예. 당외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당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뭐 지도부나 네. 뭐 좀 장애투쟁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자폐증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찌됐든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예, 뭐 네. 어쨌든 그렇죠. 박사님 생각이 그렇고 어쨌든 그게 지지율이 정당 네. 지지율이 어쨌든 뭐 9월 초까지 계속 하락해서 뭐 최근에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도 처음으로 20% 밑으로 네. 내려갔거든요. 네. 뭐 이게 어쨌든 이런 민심 여론이 좋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뭐 분명한 것 대충요. 같고요. 우리가 네. 대충 이렇게 그냥 대충 퉁쳐서 봤을 때요. 네. 지금 그 야당의 그 대통령 선호도로 했을 때 이제 예. 그 사람들 다 합치면 대충 한 40%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40% 48%까지 뭐 지난번에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그래도 뭐 다 후보가. 항상 응답 다 하는 건 예. 아니까 한 40% 정도라고 봤을 때 예. 거기서 반 이상은 잘한다. 예. 그러나 나머지 저거 아니야.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네. 빨리 해결하고 나가야지 너희는 왜 그것만 붙들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결정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청와대도 뭐 잘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경색을 만들어내는 데는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를 2번을 번복함으로써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찌라시를 청와대 우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를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 없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 없었다. 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나도 그런 일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못 믿겠다. 못 믿겠어 이렇게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일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잖아요. 뭐 10시 몇 분이라니까 10시 몇 분 이후로부터 보고를 받았던데 나도 10시 몇 분쯤에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TV로. 지금 예. 뭐 이렇게 됐는데 예. 다 구했다고 그래. 그래? 언론 보도에서 그랬어? 그런가 보다. 하고 나선 거의 1시간 후쯤에 내가 이거 그렇죠. 뒤집어진 예. 걸 알았단 그날.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거기에 찌라시에서는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느라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 찌라시에 근거도 없는 거고 예. 정말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좀 그래서 강하게 네. 잡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이게 정치 문제화 해버렸어요. 좌파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대통령 망신시키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통령이 끼어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좀 막 이런저런 뭐 유언비어가 난무를 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저 김무성 대표가 네.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김기춘 실장이 그때 네. 분 단위로 대통령의 동선을 확실하게 설명했으면 네. 이런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았겠냐. 김기춘 근데 실장 그 책임이다. 처음에 물론 이제 그 김 실장이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그 매뉴얼이 있을 거고 예. 그 대통령의 동선이나 모든 뭐 매 분마다 뭐 행동을 어디에서 뭘 했고 어디에서 뭘 했고라고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은 그 원칙에 예. 따랐을 뿐일 거예요. 네. 그리고 청와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쪽에 춘추관 있는 데가 있고 비서실 있는 데하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집무실이 그리고 있고 또 관저가 있고 관저가 있죠. 다 네. 떨어져 있다고.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전화로는 되겠죠. 네. 문서를 보내는 건 되겠죠. 그러나 거기 가서 찾아가서 일일이 뭐 매분 가서 보고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설사 그 시간에 알았다 한들 어떤 다른 게 있었겠느냐. 그런 것부터 봐야죠. 대통령이 만약에 그 시간에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정황적인 증거가 있다면은 그러면 조사해 볼 만하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해야죠. 7시간 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그래도 뭐 영향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물론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기화가 되면서 대통령이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대통령이 풀으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난 당신을 조사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풀으려고 그런다고 풀어지겠어요. 그리고요, 저희 보이는 조사가 52%대에 있는데, 그게 대통령의 50% 중반 정도가 대통령의 고유 지지율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고유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이미